지난주부터 매주 만나게 된 스포츠 측면 승부 시간입니다. 두 아나운서와 함께 한 주간의 스포츠 이슈를 가지고 비전문적으로 털어봅니다. 스포츠 뉴스 진행자이자 종합방송인 김기혁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기혁입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진행하는 최영진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최영진입니다. 자, 오늘부터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 최영진 아나운서도 지금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진행하니까 예. 신경 쓰이겠죠. 좀 예민한 시기가 왔는데 예. 좀 많이 내려놨습니다. 그래요. 어차피 탑 100에 못 들어가는데. 그건 기대도 안 하고요. 좀 이 0.1%의 좀 벽에서 좀 벗어나는 게 이번 목표인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은 최영준 아나운서 뭐 본인 프로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YTN에서 한쪽으로 몰아주자. 네. 그 프로 진행자한테 그런 말씀을 뭐 이제 YTN 1등에서 벗어나서 예, 탈 YTN 라디오. 예. 뭐 지금 전체 1등으로 이렇게 응원 한마디 해주세요.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되는 전화 오면 일단 받으시고요. 라디오 뭐 듣고 있냐 질문 받으시면 평일 오후 5시 반부터 7시 반까지 진행하는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잘 듣고 있다고 해주시면 되고 혹시라도 조금 좀 질리신다면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께서 굉장히 그 배부른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예. 일단은 저는 진행을 하고 싶은데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동영 작가께서 귀족이라면 뭐 최영진 아나운서가 육두품 정도 되겠죠. 저는 그 밑에 단계다. 천민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근데 저 말은 틀린 말인 게 뭐냐면 지금 출연료가 3분의 1 수준입니다. 제가 김기혁 아나운서의 천민은 접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김기혁 아나운서도 뭐 그렇게 패널로 열심히 하시다 보면 예. 언젠가 진행자리에 올라가지 않을까. 뭐 죽기 전에는 뭐 한번 하겠죠, 뭐. 예. 네. 자, 청취율 조사 기간이니까 오면 전화 받으시면 YTN 라디오 이동희 뉴스 정보씀 듣는다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할 이야기는 한국 탁구의 미래 신유빈 선수와 여자 탁구 에이스 전지희 선수가 아시아 선수권 여자 복식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네, 맞습니다. 한국 시각으로 어제였습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2021 아시아 탁구 선수권 대회 여자 복식 결승 경기가 열렸는데요. 여기서 대한민국의 전지희 신유빈 조가 홍콩의 두오이캠 리오칭조를 3대1로 꺾었습니다. 이게 사실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여자 복식 금메달을 따낸 것은 2000년에 이은실 서금미조 이후로 21년 만에 쾌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지희 선수는 사실 국내 최강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군림해 왔었는데 메이저 대회에서의 메달은 없었거든요. 금메달은 없었습니다. 예. 근데 그 한을 풀게 됐고 또 신유빈 선수 도쿄올림픽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이번 아시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도 한국 탁구의 미래를 보여줬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 메이저 대회에서 오랜만에 좋은 성적을 거뒀다 탁구 팀이 이런 얘기가 많던데 복식 금메달이 21년 만이라고요? 예. 이번 대회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할까요? 이제 세 가지가 나왔는데 방금 말씀하신 신유빈 전지희조가 21년 만에 국제대회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신유빈 선수는 자신의 이 두 번째 메이저 대회였거든요. 금메달 땄고 전지희 선수는 2011년 중국에서 기화를 했습니다. 2010년대 중후반부터 국내 최강으로 군림을 했습니다만 국제대회에서는 한 번도 그 금메달을 따지 못했고 이번에 무관 한풀이를 제대로 했고요. 두 번째 의미 있는 사건은 여자 단식인데 주인공 역시 신유빈 선수였습니다. 여자 단식이 메이저 국제대회에서 결승전에 오른 지가 53년이 걸렸어요. 예, 그 여자 복식 하루 전에 열린 여자 단식에서 신유빈 선수가 결승에 올랐고 결승에서 일본 선수의 1대3으로 패했지만 아주 뜻깊은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역대 최초의 기록도 나왔는데 남자 단식 결승전에서 이상수 선수가 대만의 추앙 치유안을 풀세트 접전 끝에 3대2로 물리치고 금메달 획득했습니다. 한국이 아시아 선수권 남자 단식에서 금메달 딴 것 역대 최초입니다. 예. 근데 제가 조금 의아했습니다. 어떻게 여자 복식에서 금메달을 땄을까? 근데 보니까 중국이 출전을 안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사실 이 소식에 굉장히 기뻐하는 국민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조금 그러니까 아쉽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대회에서 우리나라가 금메달 3개, 은메달 3개, 동메달 1개를 획득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 탁구에서는 중국이 세계 최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코로나19 문제로 중국에서 이 선수들을 이번에 그 선수권 대회에 보내질 않았어요. 예. 그리고 또 일본이나 대만 등 이제 그 탁구 강국들이 일진 선수들을 보내지 않고 한 1.5진에서 2진 정도 실력의 선수들을 보냄으로써 뭐 약간의 어떤 그 최광과 다르는 이제 그 경기는 아니었다라는 예, 예. 평가도 있기는 합니다. 예. 네. 뭐 중국이 최강이래 전 세계 최강이라는 건 뭐 다들 인정하는 거니까. 예. 중국은 탁구를 왜 이렇게 잘할까요? 이게 저 탁구가 원래 영국에서 기원한 스포츠거든요. 이게 좀 중국의 탁구 문화, 중국이 왜 강국이 됐느냐 이야기하려면 먼 옛날로 좀 거슬러 가야 되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 이 모택동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운 뒤에 자신의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운동을 좀 추진합니다만 다 실패를 하고 당시에 큰 가뭄까지 겹치면서 수많은 국민이 고통을 받았는데 이때 그 탁구 선수 용국단이라는 선수가 등장을 합니다. 예. 이 용국단 선수는 홍콩 출신의 탁구 선수였는데 예. 당시 그 홍콩이 영국의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탁구를 접하게 됐고 또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후에 용국단 선수는 중국 국가대표로 적을 옮기는데 1959년 독일에서 열린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사상 첫 단식 우승을 거머쥡니다. 예. 힘든 시기에 그 국민에게 큰 위로가 돼주면서 큰 사랑을 받았고 이 모택동도 탁구를 정치적 도구로 이용을 하기 시작해요. 탁구 장려 운동도 좀 벌어졌고 이렇게 이제 국민 스포츠가 되면서 이게 중국의 이 탁구 강국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국민 스포츠가 되니까는 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탁구를 하게 되고 선수층이 두꺼워지고 뭐 그래 네. 좋은 성적이 나고 뭐 이런 거네요. 선수단 구조네요. 예. 그렇죠. 뭐 우리나라의 태권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에서는 뭐 탁구를 하는 선수가 뭐 2천만 명, 3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 중에 뛰어난 선수가 나오기 마련이죠. 그렇죠. 네, 예.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다라고 예. 말씀을 드리고 뭐 싶습니다. 우리도 양궁 종목은 뭐 세계 최강이니까요. 예, 뭐 그런 그렇죠.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탁구 얘기는 거기까지 하고 야구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그 전에 문자로 7945님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등수 진입 가자 이렇게. 예. 이런 분들이 계속 저 청취율 조사 기간에 등장은 예. 하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나 봐요. 예. 예. 전화가 안 오는 거죠, 그분한테. 그런가요? 예. 어. 그래서 그럴 수도 있죠. 7945님 불가능합니다. 예, 이게 탑 100에 가려면 최소한 0.5는 나와야 되는데. 네, 탑백은 기대도 안 합니다.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예, 힘듭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예, 그만큼 라디오 방송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정면 승부는 뭐 탑백을 뛰어넘어서 굉장히 예,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자, 야구 이야기로 넘어가서 국내로 복귀한 추신수 선수가 최고령 20-20을 달성했다. 이 스포츠계에 통용되는 말이 있습니다. 폼은 일시적이지만 클래스는 영원하다. 이 추신수 선수가 입증을 한 건데 SSG 랜더스의 추신수 선수가 어제 LG 트윈스와의 경기에서 투런 홈런을 터뜨리면서 올 시즌 20번째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야구 역대 최고령 20홈런, 20도루를 달성했는데 뭐 프랑코, 호세, 이승엽, 이호준에 이어서 5번째 39살을 넘어선 나이에 또 한 시즌 20개 홈런을 친 5번째 타자가 됐습니다. 예. 추신 선수가 메이저에서도 20-20 했었죠. 예, 맞습니다. 일단 2005년부터 메이저리그 생활을 했는데 2009년 이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에 있을 때 20-20 달성했고요. 2010년 마찬가지로 같은 팀에서 20-20 달성했고 2013년에는 신시내티 레즈로 옮겨서 이때도 20-20 클럽을 달성을 했습니다. 세 차례 예. 이름을 올렸고 예. 일단 뭐 20-20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1루에 많이 나가야 됩니다. 홈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힘이나 스윙이 좋은 선수들은 20개 이상을 칠 수 있는데 그런 선수들은 몸집이 크기 때문에 도루를 하기 힘들거든요. 예. 그런데 이 추신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좋은 눈을 가지고 1루로 진출을 하고 그 다음에 빠른 발로 2루까지
도루를 해서 이를 훔칩니다. 이런 능력을 갖기는 참 쉽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예. 예. 파워도 있고 다리도 빠르고 네. 센스도 있고 뭐 그런 그렇죠. 건데. 예. 그 라디오에도 22시 클럽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1년에 청취율을 2.0을 2번 넘기면 22시. YTN에서는 오로지 저만 할 수 있는. 계속 위축이 되네. 이런 건 좋네요. 저는 뭐 위축될 게 없습니다. 일단은 뭐 이 2020 라디오에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2020. 예, 예. 부럽네요, 진짜. 자, 그런데 그 추신 선수가 올해 시즌 성적이 메이저 있을 때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메이저에서 그 정도 했기 때문에 KBO 오면은 훨씬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이라 예측했는데 메이저하고 비슷하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가 수준이 높은 걸까요? 아니. 전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추신수 선수가 아무래도 이제 만 39세입니다. 나이. 예, 그렇기 때문에 전성기는 지났다고 냉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메이저리그와 한국 야구가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적응 시간도 충분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역시 나이가 있다. 나이. 근데 예. 동갑내기 친구죠. 우리 추신 선수하고 이대호 선수. 이대호 선수. 이대호 선수도 좋은 기록을 의미 있는 기록이 나왔다면서요. 이건. 예, 어제 기아전에서 이제 8회 안타를 치면서 한미일 통산 2,700 안타를 기록을 했습니다. 올 시즌 롯데와 2년 계약을 맺었고 이 계약이 끝나면 은퇴를 하겠다고 예고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내년이 마지막 시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지금 뭐 이대호 선수 2,700 안타를 기록하긴 했습니다만 개인 기록보다 이제 롯데자이언츠의 우승을 좀 마지막으로 하고 은퇴하겠다 이런 지금 바람이 큽니다. 현재 롯데자이언츠 8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5연승 또 5위 키움과는 3게임 차 나거든요. 어허. 막판 가을 야구 불씨를 키우고 있는 중인데 뭐 매년 보면 롯데자이언츠가 막판에 불씨를 키우는데 단 한 번도 불이 붙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현 시각 7시 20분 기아 롯데가 1대0으로 또 이기고 있습니다. 롯데가요? 예. 이렇게 늘 기대를 했습니다만 몇 회죠 지금? 예. 4회입니다. 4회요. 4회. 경기 초반이니까 뭐. 예. 그렇죠. 아하. 예, 오늘 이기면 6연승. 한 이제 20경기 정도 남았더라고요. 예, 불씨는 아직 살아있다. 아니 근데요 예. 이게 그 세 경기를 따라잡으려면 보통 한 달이 걸린다고 걸려요. 이야기를 예.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쉽지는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요. 내년을 좀 기대를 해보셔야겠네요. 네. 그 너무 절망적인 추측 아닙니까? 내년. 아니 이게 뭐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뭐 순위나 경기차 이런 것들을 이제 보더라도 지금 너무 한 근데- 20경기 정도 남았나요? 단언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험합니다. 일말의 가능성은 있겠죠. 예. 물론 수학적으로 따졌을 때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퍼센트가 않다. 낮다는 예,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가 로또에 당첨된 확률. 예. 예. 뭐 그런 예. 너무 과했네요. 예. 넘어가 있습니다. 로또에 예, 비유하는 예. 건요. 그 MC 못하는데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 축구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 2022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 내일 경기가 있습니까? 예, 내일은 시리아를 상대하고요. 그리고 12일에는 우리 시간으로 밤 10시에 테헤란, 그러니까 이란 테헤란에서 원정 경기를 가지게 됩니다. 일단 시리아는 전적이 4승 3무 1패로 우리가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만치 않은 상대고요. 일단 두 경기를 잘 치러야 되는데 또 이슈가 하나 터져가지고 이게 최종 예선에서 조금 빨간불이 켜진 상태입니다. 예, 뭐 어떤 이슈죠? 지금 이게 수비에서 악재가 터졌어요. 예. 주전 왼쪽 수비수 홍철 선수가 물란한 사생활로 논란에 휩쓸린 건데 지난 4일 자신을 여자친구, 그 홍철의 여자친구라고 밝힌 A 씨가 SNS를 통해서 홍철이 자신과 2년 열애를 했는데 그중 1년 반을 10명이 넘는 여러 여자와 바람을 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자신이 성병에 걸렸다. 어허. 그리고 홍철이 K리그 친구들 유부남 선수들까지 한 통속으로 여자와 몰려다녔다. 코로나19 집합 금지 시기에 8명이 한 집에 모여 파티를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일단은 문제가 커지자 그 다음 날에 좀 사실과 다른 메시지를 적었다고 사과를 했어요. 여성분이? 여성분이 예. 뭐 사과문에서 홍철이 더 좋은 사람이자 공인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을 뿐 사회적으로 매장하려는 의도는 결코 없었다고 전했는데 일단 지금 팬들의 비판은 좀 거셉니다. 거센데 예. 문제가 뭐냐면
이번이 두 경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스포츠 팬 같은 경우 뭐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렇게 안 좋은 결과가 나올 때는 비난의 대상을 찾게 돼요. 그럼요. 그러니까 홍철 선수가 경기에 출전하든 안 하든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 비난의 대상이 벤투 감독과 홍철에게 향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거 그 개인의 사생활, 특히 성적으로 물러난 거에 대해서 예. 유럽이나 남미에서도 그런 선수가 많은데 그거 가지고 팬들이 뭐 국가대표에서 물러나라 뭐 이런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예. 우리는 또 조금 외국과는 좀 다른 다르죠. 면이 있으니까. 예, 정서가 좀 다르죠. 도덕적인 측면도 많이 중요하게 강조가 되고. 여기니까. 예. 뭐 학폭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학폭하고는 좀 다르지 않을까요? 뭐 결은 조금 달라도 예. 어떤 그 도덕적인 문제로 좀 엮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도덕적으로 비난 대상인데 어쨌든 경기력에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네요. 아무래도 뭐 스트레스 받고 뭐 이런 것들 여러 많이 있으니까. 일단은 저 벤투 감독 체제 하에서는 주전 붙박이 수비수였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봐서도 이게 좀 가벼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예. 왜냐하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도 있고 예. 아마 많이 흔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최영진 아나운서는 내일 경기 나올 거다 약간 이렇게 예상을 아. 했잖아요. 그렇게 예상은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본인 해명이 아직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출전을 시키지 않는다면 그걸 인정하는 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또 외국인 감독이다 보니까 외국인 감독. 한국 감독과 정서가 다를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예. 예. 알겠습니다. 뭐 출전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보면 알겠죠. 예. 예, 경기력에 이상 없으면 하는 바라고 또 팀 분위기를 해치면 안 되니까. 그럼요. 예. 예. 두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기혁, 최영진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